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하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철들지 못하던 남편과 살며 맘고생만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아주 속이 다 후련하네요. 트로트 가수를 하겠다면서 인생 멋대로 살던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엄마 병문안은 대체 언제쯤 갈 거야? 그래도 명색이 예비 사위인데 예비 장모 다쳤으면 얼굴 한 번은 비춰야지 않겠어? 아직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뭐 그렇게 따지냐.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어머님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근데 괜히 내가 괜찮으시냐, 아픈 데는 나아가시냐 물으면 괜히 더 우울해지기만 한다니까? 지금 그게 엄마 다친 사람한테 할 말이야? 트럭이랑 추돌 사고 나시고도 안 돌아가신 어머님. 진짜 대단하고 존경한다. 내가 당신 장난 잘 치고 재미있는 사람인 거 좋아하기는 하거든? 근데 지금 엄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상황이니까 진지할 때는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 원래 장례식장에서도 일부러 화투치고 술판 버리면서 왁자하게 논다잖아. 장모님 다치셨다고 이 인간 비타민, 박태민이가 침울해 있으면 안 되지. 인간 비타민C. 그래서 언제 병문안 갈 거냐고요. 내가 이 소리만 세 번째다. 일단 오늘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아. 친구들이랑 이미 술 약속을 잡아놔서리. 술 약속 때문에 엄마 병문안을 미룬다고? 당신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의사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뭐 하겠냐? 그리고 술 꼭 마셔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 뭔지 드러나 보자. 보나마나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친구가 나름 트로트로 유명한 기획사에서 로드 매니저로 한참 뛰었던 거 알지? 왜 우리 집들이 할 때 수저 세트 사들고 왔던 영철이. 걔가 나한테 소질 있다면서 트로트 한번 배워보라고 그러대? 학원도 걔 아는 사람 쪽 끊으면 늦게까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대. 당신 지금 다니는 직장도 친척분 소개로 간신히 들어갔다며. 결혼하고 나면 돈 들어갈 곳 한둘 아닐 텐데 왜 갑자기 허파에 바람 들어간 소리 하고 있어? 원래 인생이라는 게 한방 역전을 노려야 하는 거잖아. 지금처럼 월급쟁이 신세로 10년 지내봤자 쨍하고 해뜰 날 안 온다니까? 나 한번 믿어줘봐라. 300만 원 정도로 CD도 찍고 휴게소 이런 데서 주부님들 상대로 팔면 된다니깐? 내가 또 마스크가 주부님들 좋아할 얼굴이잖니. 지금 당신 하는 얘기 어머님이 허락은 하시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인생 맘대로 못 살고 힘들었던 거 알지? 엄마가 그거 미안하다면서 전적으로 나 지원해주겠다네? 당신 연애하던 시절도 1년 넘게 가수한다 배우한다 뮤지컬한다. 이판 저판 기웃거리기만 하고 뭐 하나 성과도 없었던 거 기억나지? 그 시절 다시 안 돌아가겠다며.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겠다며.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약혼한 거 기억 안 나? 인생이라는 게 원래 기승전결이 있어나서 바닥을 찍으면 절정을 찍을 때가 있는 거야. 나는 이미 결심했으니까 나 말릴 생각 말어. 직장도 때려치기로 맘먹었으니까. 그러다 당신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뭐 그때도 굶어 죽기야 하겠어? 정 못하면 당신 쇼핑몰의 직원으로 취직해줄게. 취직해주는 것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당신처럼 무능하고 한량인 사람 고용하고 월급 줄 생각 없거든? 안전장치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 당신. 이러다가 정말 훅 가는 수가 있어. 어이구, 당신 바가지 무서워서라도 빨리 성공해야겠네. 나 가수 되면 이것도 방송에서 썰 풀어야겠다.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접고 취직한다고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 테니까 믿어만 달라고. 내가 할 때는 또 하는 남자잖아. 결혼식을 앞두고 멋대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린 예비 신랑. 연애 때야 쾌활하고 유쾌한 면이 좋아 사귀었다지만 결혼을 앞둔 마당에도 이러니 불안했죠. 하지만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고 취직하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여보, 엄마 당분간 집에서 좀 모실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당신 어차피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작곡이다 뭐다 TV만 하루 종일 보잖아. 취직하라고 당장 뭐라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라. 뭐? 내가 장모님 집에서 모시라고? 너 진짜 머리에 총 맞았냐? 장모님을 내가 왜 모셔야 하는데? 엄마를 왜 모시냐니 그런 말이 어딨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는 엄마. 거동도 불편하다는데 우리가 도움 드릴 수도 있잖아. 내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 머릿속으로 작곡 노래 연습 중이야. 근데 장모님이 있어봐라. 트롯은 흥이 중요한데 애지간히 흥이 나겠다. 나 평생 백수로 집에서 빌빌거리는 꼴 보고 싶음. 장모님 꼭 모셔와. 이제는 하다
집에서 백수짓 하는 걸로 협박이니? 집안일도 돈 버는 일도 다 내가 하고 있는데? 사위로서나 남편으로서 당신이 해준 게 뭔데? 남편 잔소리 긁는 거랑 옷 좀 팔 줄 아는 게 유일한 재주인 여자랑 결혼해 준 거? 자꾸 또 헛소리 할래? 나 화나는 거 보려고 이래? 어머님한테는 내가 생일이며 용돈이며 결혼하고 계속 챙겨드리고 있잖아. 엄마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똑같이 남편 사별한 처지인데 차별하면 안 되지. 그건 좀 사정이 다르지 않나? 장모님은 이미 연금 받고 계시니까 굳이 안 챙겨줘도 문제 없지. 연금 받을 정도로 나이 많고 거동 불편한 엄마를 더 챙겨줘야겠다고는 머리가 안 돌아가? 아, 모르겠고 하여튼 장모님 몸 아프시면 병원에 더 있으라고 하시든지 아님 요양보호사든지 뭔지 구하든지 알아서 해. 나중에 어머님 몸 불편할 때도 당신 이럴 거야? 그때 나도 어머님 모실 의무 없는 거 알지? 우리 엄마는 장모님에 비해서 훨씬 젊으시잖아. 장모님처럼 다칠 일도 없고 집에 오신다고 해도 불편할 것도 없지. 안 불편한 건 당신 입장에서나 그렇겠지. 나는 엄청 불편하거든. 저번에 하루 묵고 가셨을 때 반찬 짜기부터 젓가락 숟가락 놓는 법까지 하루 종일 지적하셔서 내가 채 알았던 거 벌써 까먹었어? 당신이 제대로 집안일 비롯해서 배워놨으면 애초에 그럴 일이 없잖아.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돈 벌고 있는 건 나거든. 집안일 잘 해야 하는 건 집에서 백수짓 하고 있는 당신이고 그런 처지에 뭘 또 반대는 하고 앉았어. 진짜 어이가 없네. 몰라. 하여튼 장모님 모시는 거 결사반대. 우우. 어떻게 당신은 결혼하고도 철이 안 드냐? 왜 결혼 전이랑 사람이 변하는 게 없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나의 매력이지.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엄마를 모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야만 했죠. 사실 남편이 이렇게 철부지에 막말을 하고 이기적이기까지 한 것은 시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들만 오냐오냐 하고 뭘 해도 좋다 하니 사람이 막 나가게 된 것이었죠. 얘 나다 시애미. 네가 보낸 용돈 말인데 이게 맞는 거니? 돈 받고도 기분 나쁜 경험 시모에게 줘도 되는 거냔 말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시모 사랑은 왜 발전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긴 건데 많이 쪼들려서요. 그이가 사직서 제출하고 트로트 가수 되겠다면서 학원에 장비에 돈이 엄청 드네요. 태민이 들먹인다고 나한테 무성의한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게 아니다. 정 힘들면 대출을 해서라도 용돈 제대로 챙겨줬겠지. 안 그러니? 굳이 대출까지 갈 거 없이 그이가 직장일만 계속했어도 문제 없었을 텐데요. 너 지금 조금 힘든 시기 겪고 있다고 우리 귀한 태민이 욕하는 거니? 걔가 보기엔 생각 없이 가벼운 애 같아도 마음에는 태산을 품은 애다. 옷조가리나 파는 게 어디서 집안 기둥기를 죽여. 어머님,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어머님이라도 한 소리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 돈도 버는데 노래한다면서 집안일도 하나도 안 도와주니 미칠 노릇이에요. 시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고 요구해 대는 꼴 보니 평소 태민이한테 어떻게 할지 훤하구나. 너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허리가 빳빳하니? 시모 용돈도 쪼달려서 제대로 못 주는 게 어디서 돈 갖고 사람 괄시를 하냔 말이다. 당장 아들 형편 궁핍하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부부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럼 제 친정엄마 모시고 살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다리 다쳐서 당분간은 거동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엄마 돌보고 싶어서요. 그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설득 좀 해주세요. 너 혼자서 사돈 양반 돌보는 거랑 일하는 거 다 할 수는 있고? 네? 당연히 그이가 도와줘야죠. 저는 돈을 벌고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민이가 백수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사돈 양반 수발이나 들라 이거니? 이제까지 내가 한 말 어디로 들었어? 태민이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한 걸음을 하나하나 밟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배우지도 않은 환자 병수발이나 하면서 시간 쓸 때야. 남자가 그런 하찮은 일에 신경 쓰면 밖에서 될 일도 안 돼. 나 원, 살다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는구나. 그럼 제가 대부분 도맡아서 돌볼 테니까 모시기라도 하는 쪽으로 할게요. 안 될 소리. 막상 그렇게 데려와 놓고는 우리 착한 태민이한테 죄다 떠맡기겠지. 애가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애라서 눈앞에 아픈 사람 있으면 가만 보질 못해. 그럼 결국 집안 기둥도 무너져 내리고 다 같이 망하는 거다. 너 앞으로 또 이 얘기했단 봐라. 내 머리채 죄다 뽑아 놓을 테니까. 알겠니? 어머님,
어머님이 아프실 때 제가 남편처럼 무신경하게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안 그래도 난 허리 종종 삐끗해서 안 좋을라 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은 몸뚱이다. 그래도 니들한테 절대 부담 줄 일 없을 거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 살아.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나 해. 노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것도 안 된다는 시모.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누구 하나 제 편이 아니라는 게 정말 괴롭더군요. 남이라도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지 않겠다 싶어 결혼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제 후회를 더욱 부채질하기만 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영 요즘 기력이 쇠하네. 나 양기 보충 좀 하게 한약 좀 지어줘.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양기 보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꾸 입버릇처럼 결혼하고 나니까 그러는데 당신은 결혼 전부터 골골거리던 사람이었어. 맨날 술 퍼마시고 늦게 자고 담배까지 피니 몸이 나만하겠어? 아구구, 우리 마누라 또 히스테리다. 어쩜 이렇게 질리지도 않고 잔소리를 하나 몰라. 집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원, 집, 학원, 집이잖아. 집안일도 안 해, 직장도 안 다녀. 당신은 참 세상 살기 편하겠다? 야, 자꾸 면전에 대고 욕 날리지 마. 인간 박태민도 한계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 엄마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나날이 늙어가시는데 나라도 성공해야겠다 싶어서 노력 중인 거 아냐. 아내가 그거 믿어주지도 않고 구박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당신이 정말 노래라도 잘하면 내가 말을 안 해. 노래방에서 노래 한두 곡 부르면 목 쉬는 사람이 무슨 가수는 가수야. 그건 내가 맨날 높고 어려운 노래에서 그런 거고. 나 학원 다니면서 실력 엄청나게 빨리빨리 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 왜 이러셔? 최근에는 행사도 하나 잡혔거든? 당신 실력으로 잡은 게 아니라 학원에서 그냥 주선해준 거잖아. 아님 영철 씨인가 하는 친구 인맥으로 잡은 거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인맥도 죄다 실력이야. 나 성공하면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리려고 이래? 요즘 내 쇼핑몰 잘 되고 있는 건 알지? 후회의 눈물은 오히려 당신이 흘릴 것 같은데? 아, 좋게 말하는데도 짜증나게 하네, 진짜. 나 늦게까지 학원에서 연습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혼자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도 행사가 잡혔다니 남편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나 생각이 들었죠. 화를 내면서도 연습을 하겠다는 남편이 기특하기도 해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으로 찾아간 연습실에서 오히려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죠. 노래 연습이 아니라 웬 여자랑 껴안은 채 서로 뽀뽀하고 주무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다가 속이 안 좋아져 학원을 벗어났습니다. 엄마, 그이한테 잔소리한 거 미안해서 학원에 갔거든? 그런데 다른 여자랑 껴안고 바람피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요절을 내면 좋을까? 어머, 박서방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널 두고 그럴 수가 있니? 너 그럼 그 꼴 보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몰라. 나도 정신이 없어서 증거만 찍어두고 나왔어. 내가 그 인간 이런 쓰레기인 거 진즉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픈 엄마도 못 모신다고 하는 나쁜 놈이랑 내가 왜 결혼했나 싶어. 이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하니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네가 좋다고 해서 나도 결혼 허락하기는 했지만 여러모로 언행이 가벼운 사람인 것 같더구나. 넌 좋다고 해도 내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 엄마가 미안. 엄만 그럼 내가 이혼해도 괜찮은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참으라며. 그야 네 아빠랑 나랑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런 배려며 이해며 신뢰부터를 깨버린 사람한테는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럼 나 이혼할게.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어. 내가 돈 벌고 집안일도 다 하는데 본인도 괴로운 처지 되어봐야 힘든 줄 알지. 그런 인간은 힘들어도 본성이 안 바뀐다. 매달리면서 받아달라느니 뭐니 해도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알겠니? 그래. 엄마 당부 꼭 명심할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구나. 내가 몸만 멀쩡했어도 박서방 가만 안 뒀을 텐데. 어디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놓고 바람을 펴? 엄마도 몸 이제 거의 다 나아가잖아. 몸 나으면 엄마가 그 자식 좀 자근자근 밟아줘. 엄마의 신신당부가 아니더라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더 확실한 타격을 주기 위해 저는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다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여보, 나 결혼하고 나니까 철이 들어도 제대로 들었나 보다. 엄마 아파서 골골거리는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안 좋고 안쓰럽고 그러네. 이제 내 심정을 알겠다 이거야? 당신 얼마 전에 우리 엄마 다쳤을 때는 막말하면서 장난치고 그랬잖아. 내가 또 무슨 막말을 했다고 그래. 하여튼 간에 엄마 힘들어하는 거 보고 있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겠다. 엄마 집에 모실 거고 너가 좀 잘 챙겨주라. 무슨 헛소리야? 내가 어머님을 왜 챙겨드려야 하는데? 아픈 때 가족이 서로 돕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왜 챙겨드리냐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설마 내가 안 챙겨주고 당신한테만 죄다 맡길까 봐 그러는 거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나도 조금은 신경 쓰지. 아니 이 미친놈아. 내가 네 엄마를 왜 챙겨줘야 하냐고. 네 엄마는 네가 챙기라는 뜻이야. 뭐? 미친놈? 지금 너 말 다 했어? 와, 나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려는데 또 기분을 잡쳐주시네. 울 마눌님, 아침 점심 뭘 또 잘못 쳐드셨길래 막말이신데? 밥은 멀쩡한 걸로 잘 먹었으니까 걱정 말어. 그냥 멀쩡하지 않은 인간이랑 대화하니까 막말 나간 거야. 집에 사둔 기타가 꼭 연주용으로만 쓰이란 법은 없는 거 알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성질 긁으면 통기타에 머리 깨지는 체험하게 될 텐데? 고마워. 또 이렇게 사람 패겠다고 위협까지 해주고. 이혼할 마당에 최고의 선물이다. 너 이것들 다 어떻게 찍은 거야? 설마 나 스토킹한 거야? 등신아, 하도 티를 내고 다니니까 꼴이 밟힌 거지. 너 같은 걸 뭔 스토킹식이나 하겠어. 연예인도 아닌 게 뭔 연예인병 걸려선. 여보, 일단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거든.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픈데 일단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보자. 엄마까지 아파서 힘든 마당에 당신이 이렇게 무거운 짐 주면 안 돼. 바람 핀 놈이 뭐 이쁘다고 내가 그런 배려까지 해줘야 하는데.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위자료 얼마나 낼지나 계산하고 있어. 너랑 바람 핀 그 여자도 너 유부남인 거 아는 눈치던데.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야, 걔나 나나 꿈 쫓느라 가난한 영혼이야. 그렇게까지 꼭 해야겠어? 남 신경 써줄 여유도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혼자 트로트인지 뭔지 잘 준비하고 아픈 어머님 봉양 잘하고 화이팅! 여보, 내가 미안하다잖아. 여보. 결국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한 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쇼핑몰이 번창하게 된 덕분에 굳이 이런 보상이 필요 없을 상황이 되었지만요. 아팠던 엄마가 많이 회복했고 철부지 남편으로 인해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쇼핑몰 일에 더 매진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죠. 남편은 이혼을 한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수의 꿈에 계속 도전하다 아픈 시어머니의 집도 팔고 형편이 좋지 않아 최근에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을 해오고 있답니다. 본인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철부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남편과 결혼하여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던 시절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보, 내가 생일 선물로 당신한테 얼마짜리 구두를 해줬었더라? 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짜리? 정확하게 10만 원 하고도 4,300원이야.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내 생일인데 뭘 선물해줬는지 알아? 상품권 안 갔어? 어머님이랑 당신이랑 맛있는 거 근사한 식당에서 먹으라고 보냈는데? 받기야 잘 받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해서 내가 선물한 건 10만 원 가량인데 당신이 나한테 선물한 건 50만 원이 넘더만? 지금 나랑 엄마 무시하는 거야? 무시는 무슨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그렇잖아. 시장이며 길거리에서 물건을 산다 생각해봐. 당신이 10,000원짜리 파는데 적선하듯이 부자가 1억짜리 수표 주면 기분이 좋겠냐고. 보통은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보통 사람이야? 나 장모님 장인어른 못지않게 성공했었어. 큰 빌딩 전체가 다 내 거였었다고. 여보, 언제까지 과거에 잡혀 있을 거야? 사업 망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다. 장인 어르신이 도와줬으면
내가 이 꼴이 되지도 않았겠지. 너한테 얼마 안 되는 상품권으로 적선받는 일도 없었을 거고, 사업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나몰라라 하실 수가 있지? 당신이 사업 말아먹은 걸 왜 자꾸 우리 아빠 탓을 해? 됐어. 난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갈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가만 보니까 내가 집안일 한다고 당신이 요즘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느끼게 해줄게. 저나 남편은 골프 동호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성공한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공통분모가 있었죠. 이 남자다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됐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서였을까요? 동업자와 일궜던 사업이 크게 휘청거리고 모든 재산까지 날린 이후로 남편은 아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전이라면 웃어넘기던 농담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게 되더군요. 행여 사람들이 남편을 동정할라 치면 어떤 핑계를 대서건 그런 상황을 모면하거나 화를 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마당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자격지심은 시어머니가 원인이었죠. 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질 수가 있니? 용철이가 힘든 형편에도 돈 벌어서 아내한테 구두 선물해 줬으면 만족을 해야지. 보답이랍시고 50만 원짜리를 던져서 애를 그렇게 꼽을 줘.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이러는 게냐. 어머님, 오해세요. 제가 어떻게 용철 씨나 어머님을 돈으로 무시하겠어요. 당장에는 힘든 처지에 있어도 용철이 언젠가 재기할 거다. 그때 가서 네가 한 행동이며 말이며 죄다 대가를 받게 될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두거라. 저 정말 별다른 뜻 없이 선물한 거예요. 너 저번에 나한테 케이크 선물해놓고 나이 맞게 초도 안 꽂아줬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렇게 나 욕보일 거면 아예 처음부터 챙겨주지를 말거라. 전 어머님 배려한 건데요. 왜 평소에 어머님께서 늘 저랑 남편 볼 때마다 과소비하고 자원 낭비하는 인간들 때문에 나라며 국가가 휘청거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괜히 초달면 싫어하실까 봐서. 가짜는 핑계 좀 대지 말거라. 내가 변명하는 거 얼마나 질색인지 알면서 지금 이러는 거냐? 잘난 시엠이 나이가 몇이든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런 뜻 담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님, 케이크 초 안 달았다고 뭘 그렇게까지. 저 진짜 별 생각 없이 한 거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건 다 챙기도록 할게요. 이봐라.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하면서 실수할 때는 죄송하다고 말하면 될걸.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일부러 이러는 거. 이게 다 시엠이 엿먹이는 거다 얘.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뭘 죄송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제가 자원 낭비를 해서라도 초를 꽂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만다를 정하기 전에 이렇게 벼르듯이 따지는 못된 네 말투부터 빨리 고치든지 하거라. 시애미를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드리지 않은 것에 다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하기 전에 용돈을 100만 원 정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 거지 취급하냐면서 있는 집안끼리 결혼했는데 고작 이 돈이 말이 되냐며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려도 처음부터 죄송할 일을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그때 전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과를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했었죠. 당신 엄마한테 또 대들었다면서? 아니, 대든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 일방적으로 혼내시길래 차분히 설명드린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의 내 엄마인데 꼭 그렇게 당신 혼자 세상 옳은 사람인 것처럼 굴어야 해? 나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확인해 봤는데 정말 심하더라.
심한 건 오히려 어머님 아니실까? 옛날에는 적당한 선물 드리면 있는 형편에 누구를 거지로 아냐면서 화내시고 지금은 또 선물 비싸게 해서 드리면 적선하냐면서 또 화내시고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뭘 해주려고 해도 늘 안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솔직히 내가 뭘 해주고 싶질 않아. 해주고 싶다? 지금 딱 나왔네. 당신이 무슨 본심 갖고 있는지 말이야.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뭔가를 해주고 베풀어준다는 의식. 그게 당신이 하는 말이며 행동에서 다 감지되는 게 문제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나랑 엄마가 가짱코 우습고 그렇지? 사업 말아먹은 남편이 이렇게 따지니까 막 어이가 없고 가소롭게 느껴지지? 왜 이래? 나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무시한 적도 없어. 오히려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당신 번듯한 사업가로 키우신 것이며 자수성가한 당신이며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당신 지금 적당히 비위만 맞춰주면서 우리 개무시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몇 마디 좋은 말 적선해주면 해거리는 버러지 취급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적당히 해. 나도 사람이야. 당신은 아직 안 망해봐서 매일 흘리는 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사업하는 잘난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돈 받고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습지? 세상이 우스운 게 아니라 지가 망한 걸 엄한 마누라한테 푸는 열등감 덩어리 남편이 우습지. 뭐? 너 말 다 했어? 나도 할 말 많아. 애초에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라면서 재산도 따로 관리하자며 각자 집안이 휘청거려도 괜히 도와준답시고 나섰다가 둘 다 떨어먹는 일은 없게 하자고 당신이 신신당부했잖아. 말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장인 어른이 나 도와줄 수 있었잖아. 그때 당신이 조금만 거들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신세는 안 됐어. 당신이 준 용돈 아껴 쓴다고 9,000원짜리 메뉴 시켜 먹고 싶은 거 7,000원짜리로 바꿔 먹어. 얼마나 당신이 날 그동안 쪼아댔으면 내가 고작 2,000원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됐겠어? 당신이 사업 말아먹고 생긴 빚 청산하려면 자기 배부터 부르면 안 된다면서 돈 버는 거 대부분 빚 갚는 데에 쓰고 나한테 용돈 받아가겠다고 할 때부터 내가 이런 헛소리를 들을 것 같더라. 그래서 뭐 용돈 올려줄까? 됐어. 당신은 언제나 내 얘기를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지를 않아. 내가 용돈 때문에 이래? 당신이 나나 엄마 자존감을 망가뜨리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죄송합니다 빌면 만족하는 거야? 말을 말자. 말을 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하여튼 그것만 알아도 당신 지금처럼 세상 지 혼자 잘난 맛에 살다가는 언젠가 큰 코 제대로 한번 다칠 날이 올 거야. 당신 이러다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뭐? 이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말 돈 가지고 당신이며 어머님이며 휘두르는 사람이었으면 지금처럼 좋게 좋게 대하지도 않았어. 막말로 내가 주는 용돈이며 친정에서 지원받는 돈 아니면 당신 생활이나 가능하고? 이렇게 나한테 막대하면 안 될 텐데? 지금 남편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만 말한 거야. 알았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진정해. 나도 좀 말이 지나쳤네. 자신의 아내에게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측은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가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엄마, 당신 둘 다 이거 봤어? 장인어른 회사 지금 주가 폭락에 동자 시위에 악재가 한둘이 아니야. 까딱하다간 사업 망하시게 생겼어. 애구구 사돈 양반 상심이 크시겠다. 나중에 찾아뵙고 위로 좀 해드려야겠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당신도 걱정해줘서 고마워. 사돈 양반한테 뭐 들은 건 없고? 안 그래도 아빠한테 여쭤봤는데요. 그냥 별 걱정 말라고만 하시고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힘들 때 기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려고 있는 게 가족 아냐? 장인어른 마음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당신도 말씀드리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고마워. 아빠한테는 잘 전해둘게. 아,
그리고 아빠가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필요할 것 같다면서 백화점 상품권 줬는데 그거 집 식탁 위에 올려놨어. 그거 참 고마운 얘기구나. 많이 힘드신 와중에도 우리 챙겨주시고. 당신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엄마랑 쇼핑하면서 당신 것도 사가게. 난 괜찮은데 당신이 알아서 골라준다면야 그건 괜찮고. 아버지의 사업이 휘청거리자 걱정을 해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에 시 가족이란 좋구나 생각했었죠. 아무리 평소에 모진 말을 하고 자격지심으로 뭉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런 때에는 위로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적잖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딸, 뭐 하고 있어? 난 뭐 그냥 있지. 아빠 요즘 괜찮아? 남편이랑 어머님도 알더라. 정말 심각한 건 아니고. 잠깐 문제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다 수습됐다. 다행이네.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지? 회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거고, 이름도 조만간 바꾸게 될 것 같구나. 새로운 이름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다시 쌓아가 보려고. 알지? 아빠 딸은 아빠가 뭘 하건 응원하는 거. 어머님이랑 남편이 많이 걱정하던데 얼른 두 사람한테도 말해줘야겠다. 두 사람한테는 전하지 마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일이니까. 그리고 최서방 말이다. 응. 남편이 왜? 빚도 열심히 갚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온실 속 화초라고만 생각하고 못 도와줬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구나. 최서방이 나중에 또 사업을 하고 싶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진짜? 들으면 진짜 기분 좋아하겠다. 아빠,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무리하는 건 아니지? 무리다 싶었으면 애초에 말도 안 했다. 너도 알잖니? 아빠 성격 확실한 거 괜히 들뜨게 하기 싫고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 당분간은 이 얘기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아빠 최고. 고마워. 사랑해. 남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뭉쳐있던 모습도 과거와 달리 보이지 않는 듯하니 남편에게도 좋은 기회를 선물할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털어놓고 싶은 걸 참느라 무진장 고생을 했습니다. 남편이 뭐 감추는 것 있냐고 추궁을 할 때면 털어놓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아야만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두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크크. 아이고 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야 당신, 뭐가 그렇게 웃긴데? 나도 좀 같이 웃자. 사필귀정이라는 말 알고 있니? 내가 한번 대답해 보거라. 네? 무슨 일이든 그 결과는 반드시 바른 방향이다. 그런 뜻 아닌가요? 당신 권선징악은 뭔지 알고 있지? 날 뭘로 보고. 대체 뭔데 그래? 아니, 장인 어른이 준 상품권. 엄마랑 쓰러 갔다 오는 길에 장인 어른 회사에 인사차 가봤었거든? 그런데 회사가 없는 거야. 아주 깨소금이지 뭐니. 설마 두 사람 지금 아빠 사업이 망했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다 알게 됐다. 너네 집 폭삭 망했다면서 돈 믿고 깝치더니. 안 그래도 얘가 요즘 집에서 볼 때마다 표정이 늘 안 좋더라고. 아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동안 돈 믿고 나댔었던 시절도 떠오르고 지도 창피하고 그랬겠지. 돈 갖고 나 협박하더니 아주 꼴좋게 됐어. 이게 당신들 본심이었어? 우리 아빠 사업 망하기만을 기다린 거야?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야 따지자면 날밤을 새야지. 됐고 너 같은 년이랑 더 엮이기도 싫다. 그냥 깨끗하게 서로 이혼하자. 너도 이제 고생하면서 돈 벌어야지. 그래,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하거라. 알턴 이가 빠진 기분이구나. 아유, 후련해. 네, 이혼할게요. 오늘 당장 하죠. 뭐야, 너 반응이 왜 이래? 내가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 이제 잘난 부잣집 딸 아냐 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요. 아빠 사업 망하기만 빌고 있던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요. 빌어봐. 그럼 또 알아? 용서해 줄지?
아마 안 될 것 같지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곧 내가 하는 일 다 잘 풀릴 텐데 아빠 사업 말아먹게 한 년 받아줘서 뭐하게? 두 분 생각 아주 잘 들었고요. 저번에 저 위로해 주셨던 것도 죄다 위선이었던 것도 잘 알았어요. 이렇게 운 좋게 알아서 아주 다행이네요.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장인 어르신 사업 회복하셨어? 보다시피 당신한테 기회 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다 의미 없지만 짜잔, 사실은 엄마랑 나 서프라이즈였어. 당신이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엄마랑 나랑 몰카 한번 찍어봤다. 엄마 대사 너무 찰지더라. 나도 완전 깜빡 속았잖아. 그래, 이거 서프라이즈다. 너 생일이 곧 다가오잖니. 그래서 나랑 용철이가 한번 기획해봤다. 아주 기가 차네요. 예전에 제가 생일 선물로 케이크 드렸을 때 들었던 말 어머님한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가짜는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저도 변명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야, 우리 엄마한테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 그만해라. 얼마나 놀랐으면 그 착한 애가 이러겠니. 당신들 본심 제대로 알았으니까 나도 당신 인생에서 꺼져줄게. 남은 빚 청산하시면서 열심히들 살아보셔. 야, 잠깐만 얘기하자. 이거 진짜 서프라이즈 한 거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철이 얘기 좀 들어보고 가렴 얘야. 응?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한동안 구차하게 제게 매달렸습니다. 배려해줘도 자격지심 때문에 화를 내다가 본인들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이니 동정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이혼을 하고 한동안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는데요. 좋은 사람을 새로 만나 재혼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서야 우연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은 추운 겨울인데도 노점상에서 떡볶이와 오뎅을 팔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전 모른 척 둘에게 다가가 오뎅을 잔뜩 샀습니다. 큰 액수의 선물에도 늘 불만이던 둘은 얼마 되지 않는 오뎅값에도 기뻐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더군요. 한때나마 제 남편이고 시어머니였던 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었는데요. 오랫동안 품고만 있던 사연을 이렇게나마 털어놓으니 조금은 진정이 되네요.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빠와 단 둘이 살다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현재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저도 4살부터 10살까지는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면서 오빠는 엄마를 따라가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오빠와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몸은 떨어졌어도 저는 언제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빠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수연아, 아빠 술 먹고 들어간다. 친구 만나러 가신다더니 술 드셨어요? 제가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요. 미안. 요즘 일이 고돼서 술 생각이 났네. 과수원 일 하느라 힘드시죠? 제가 빨리 취직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아빠 인생은 행복 그 자체였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힘이 되는 존재니까 취직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4살 때 입양된 거죠? 너무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빠 같은 부모를 만났으니 저는 행운아예요.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입양했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잘 살았었어야 했는데 10살 때 너희 엄마랑 이혼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구나. 하여튼 술만 먹으면 아빠는 꼭 그 얘기 하시더라. 저는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능력 없는 아빠가 너를 키우게 된 것도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가 돈이 많으니 자식들을 다 키우는 게 맞았는데 내가 너만은 꼭 책임지고 싶다고 우겼어.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힘든 시기였는데 돈 많은 엄마가 아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오빠는 친아들이니 엄마가 데려갈 거고 입양한 자식인 저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한 거. 저 똑똑히 들었어요. 아빠가 고아원은 절대 안 된다고, 아빠가 저 키우겠다고 한 얘기까지도요.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떠날 일도 없었을 거고 너도 엄마 사랑 받으면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부 내 탓인 것 같아. 엄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저 케어해주지도 못했을 거예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호프집 운영하면서 건물까지 샀으니 제가 엄마 얼굴 볼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악바리처럼 사는 건지. 네 오빠가 엄마 성격을 닮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냐. 내 아들이지만 너무 돈에 집착해. 오빠가 그렇게 돈을 밝혀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기범이가 건물 물려받고 싶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들들 볶는다는구나. 네 엄마 알잖아. 건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 그런데도 아들 등살에 못 이겨서 증여까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구나. 너도 기범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가 가진 걸 뺏으려고 할지도 몰라. 저는 돈이 없으니까 오빠가 찾아올 일이 없어요. 하긴 그렇지. 과수원 일 하면서 입에 풀칠하는 우리를 찾아와서 들들 볶을 일은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이럴 때는 참 편하구나. 허허. 돈은 없지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는 정말로 힘이 난다. 술 조금만 드시고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와 오빠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와 아빠는 돈은 없지만 항상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이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도 예기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아, 우리 인생 이제 대박 났어. 무슨 일이에요? 아빠 로또라도 당첨된 거예요? 아빠 늙으면 고향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었잖니. 그래서 미리 땅도 조금 사뒀고, 수연이 너도 알지? 네, 저도 알죠. 그 땅 부지가 곧 개발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현실이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될 거야. 정말요? 와, 믿기지가 않아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수연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 수 있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저를 위해 쓰실 생각하지 말고 아빠 본인을 위해 쓰셔야죠. 이제 힘든 과수원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시면 좋겠어요. 아빠는 이 일이 좋아. 비록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하고 친구 소개로 엉겁결에 시작하게 된 일이지만 이 일이 아빠한테 딱 맞아. 몸을 움직여서 일하다 보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럼 보상금이 나와도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당연하지. 그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수연이 네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쓸 거야. 저는 돈보다 아빠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다. 아참, 보상금 얘기는 엄마랑 오빠한테는 비밀이다. 저랑은 연락 자주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연락이 오거든 돈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돼. 아빠 말 이해했지? 네, 그럼요. 보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저와 아빠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묵묵히 과수원 일을 하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저 내일부터 아빠 집에서 살게요. 수연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어쩌고 우리 집에서? 엄마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장례를 치렀다고? 몰라요.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됐어요. 암튼 나 내일부터 그 집에서 살 거니까 방 하나 비워둬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이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네가 집이 왜 없어? 너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그거 다 날렸어요. 저 이제 거지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건물 줬으면 됐을 텐데. 바보같이 이상한 사기꾼한테 속아서 건물 날리고 충격받아서 쓰러지기까지 하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한심한 인생이야. 너희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날렸다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죽고 나서 엄마 이름으로 된 재산 제 앞으로 명의에 옮기려고 보니까 이미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도박에 빠져서 돈도 많이 썼고 사기도 당한 것 같고. 아무튼 저 개털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사는 게 좋고 즐거웠지만 갈수록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빠는 자주 아빠 방에 들어가 뭔가를 뒤졌고 누군가와 몰래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저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수연아, 요즘 힘들지? 1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오빠랑 같이 사느라. 아니에요. 그래도 오빠고 가족이잖아요. 아빠는 오랜만에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솔직히 좋은 의도로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온 날 나한테 털어놓더구나. 자기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간 엄마가 너무너무 밉다고.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널 위해 헌신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비로서 할 말이 없었다. 10년 이상 떨어져 산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빠는 어째서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너와 나만 알고 있어야 해. 아빠가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얘기다. 보상금이요? 너희 엄마가 저렇게 허망하게 간 걸 보니 사람 인생 한치 앞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아빠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말이야. 아빠는 그날 오빠에 대해 알게 된 진실과 더불어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비교적 돈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온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성인인 이상 돈 문제에 언제까지나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야, 당장 땡땡병원 응급실로 튀어와. 아빠가 교통사고 당했어. 우리 아빠가? 괜찮은 거지? 상황 안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 아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아빠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빠는 비로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수연, 너 내일 짐 싸서 나가줘야겠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게 왜 네 집이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집이지. 뭐라고? 동생아, 너 입양된 건 알고 있지? 당연하지. 아빠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었어. 내가 입양된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네 주제를 똑바로 파악했어야지. 엄연히 말하면 아빠한테 유일한 자식은 나 하나뿐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가야겠어. 이 집은 물론이고 토지 보상금까지. 오빠가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어? 아빠는 오빠한테 그 얘기 꺼낸 적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네가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야겠다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 이제 너와 나의 인연도 끝난 거라고 봐야겠지. 나는 피는 안 섞였어도 오빠가 진짜 내 친오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내가 언제 오빠를 방해했다고 그래? 아빠가 받을 보상금 말야. 그거 내가 다 가져갈 건데 네가 있으면 너무 걸리적거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제발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설마 불쌍한 고아년 데려다 길러줬는데 양심 없게 아빠 유산에 눈독 들이는 건 아니지?
양심 없는 건 오빠 아냐? 엄마 아빠 이혼한 후에 엄마랑 살면서 아빠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돈 없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아빠 무시했었잖아.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지. 아빠 앞으로 들어올 보상금 그거 내가 전부 다 가질 거거든. 너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빠의 말이 다 맞았어.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빠는 다 알고 계셨던 거지. 뭐라는 거야? 네가 무슨 개수작을 부려도 난 너한테 보상금 나눠줄 생각이 없어. 응, 그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져가. 반응이 왜 이래? 이렇게 순순히 물러서겠다고? 나야 좋지만 물러서는 건 아니고 오빠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는 뜻이었어. 절대 오빠 뜻대로 되지 않을 거거든. 뭐? 이거나 보시지 그래? 모든 재산을 한수연에게 남긴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아빠는 오빠가 재산 빼돌리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나한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장을 써둔 상태였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써둔 거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꺼내들게 될 줄은 몰랐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자식은 나라고. 어째서 너 따위한테 아빠 돈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빠의 뜻이니까. 그래도 토지 보상금은 전부 내 거야. 내가 이미 뒷작업을 다 해놨거든. 아빠도 그건 몰랐겠지.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어. 뭐? 그러니까 오빠는 아빠 집에서 나가서 바로 깜빵으로 직행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아빠는 오빠가 아빠 방 뒤지면서 보상금 관련 정보를 빼내고 그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부동산 업자랑 짜고 치고 아빠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오빠 앞으로 돌리려고 했더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고소장까지 써두셨어. 내가 자식인데 감히 날 고소하겠다고? 오빠가 아빠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아빠도 오빠를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고.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다 뻥이야.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치밀은 무슨 뒷조사하니까 다 나오던데. 그러게 술 좀 끊지 그랬어. 술만 먹으면 동네가 떠나가라 고성방가를 지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빠 재산을 털어먹을지 얘기하고 다니는 통에 그 동네에서는 오빠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안 돼. 내 돈,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야. 착실하게 일하면서 돈 벌 생각을 했었어야지. 어떻게 부모 재산을 가로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몰라.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도 알아. 돈이 중요하단 걸. 그래도 이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오빠는 그 선을 넘었어. 아빠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할 테니까 뒷일은 오빠가 감당해. 잠깐만, 수연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수연아.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아까는 양심도 없는 고아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하나뿐인 동생? 적응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를 고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의 유언을 따를 뿐이야. 정 억울하면 아빠 무덤에 가서 따지시던지. 수연아, 한수연.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오빠와 관련된 사기죄를 여러 건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능적이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미리 오빠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저를 위해 유언장을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빠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저는 아빠의 유산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이어가고 있답니다. 공부가 힘들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를 떠올리며 힘을 낸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하늘에서라도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